안녕하십니까? 정신일입니다. 이번 코너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코너로 일본 반응 코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고 그 원인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소비세 증세의 어두운 그림자, 일본 경제 마이너스 성장, 아베노믹스의 종말, 아베의 끝이라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에는요, 소비세 증세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2019년 4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요 1년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치는요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요. 년으로 환산하면 약 한 6.3% 되는 감소폭이에요. 그래서 이 감소폭은 원래 민간경제연구소 12개사가 예측했던 평균치 3.7%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비세 증세에 의한 가장 큰 원인은 개인 소비를 나타내는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이 가장 컸고요.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의 감소폭은 11%를 나타냈습니다. 어마무시한 수치죠. 그래서 이 일본이 왜 소비세를 증세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소비세를 증세하면 경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건 다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소비세를 증세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일본은 2019년 기준으로 65세 고령자 비율이 28.5%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고령화의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보다는 느리긴 한데요, 그래도 일본도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의료, 요양, 연금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국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큰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증세를 단행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니 소비세 말고 소득세를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소비세를 올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면요, 일본은 그 소득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지자체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금을 내면, 소득세를 내면은 대략 한 소득에 이런저런 공제를 빼고 10% 정도를 내거든요. 10%를 내면 6%는 제가 살고 있는 구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4%는 도쿄도로 가요. 그럼 국가에 들어가는 건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때 빠지는 그 조금 아주 되게 작은 금액,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없고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소비세의 증세였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비세를 증세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 국가 부담에 어떤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 지출의 비중이 여기 보시면 1970년에는 5.77%였어요. 그 1980년에 12.15%, 1990년에 13.66%, 2000년에는 20.88%, 2010년에는 29.83%고요. 2016년에는 30%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의 약 한 30%가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또 다시 이제 GDP로 또 다시 비교를 해보면 2012년에는 약 한 22.8%였는데 이게 계속 성장해요. 계속 성장하다가 2025년에는 GDP 대비 24.4%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보다 약 한 1.8% 증가가 될 거고, 이거는 계속 증가해 나갈 거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예상이죠. 그리고 그 예상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하거나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증세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소비세 인상은, 그러니까 소득세보다도 소비세의 영향은 오래가지 않는다. 소비세 인상의 영향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소비세 인상으로 그 소비자의 그 태도 지수가 그 1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걸렸던 시기가 처음에 1989년에 이제 소비세를 도입했을 때는 약 한 6개월 만에 바로죠. 이건 6개월이니까 3%, 그러니까 원래는 소비세가 없었어요. 3% 소비세 도입하자마자 6개월 만에 바로
회복해버렸으니까 뭐 이건 뭐 그냥 바로 된 거죠. 그리고 1997년에는요 3%에서 5%로 인상을 했거든요. 이땐 꽤 오래 걸렸어요. 6년 11개월 정도. 그래서 2014년에는 요거를 조금 단축시켜 보겠다고 어떤 환원 제도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소비세가 인상하는 거에 따라서 뭐 어떤 다른 거를 뭐 하면은 그 낸 소비세를 환원시켜 준다든지 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줄여서 3년 7개월이 걸렸고, 이번에는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더 큰 환원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캐시레스 서비스, 그러니까 라인페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불을 하면 나중에 5%, 그러니까 10%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5%는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그림 보세요. 이거는 DI라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로 따지면 골목상권 어떤 그 경기 체감 지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요 회색 선은 전에 5에서 8%로 인상했을 때고, 요 밑에 그 진한 파란색인가요? 남색인가요? 요 색깔은 약 요번에 8에서 10%로 인상했을 때의 회복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이제 더 낮은 거는 요번이 더 낮았죠. 요번이 더 낮은 상태에서 골목상권 지수가 더 낮은 상태에서 요거를 탕 증세를 했더니 당연히 빵 하고 떨어지죠. 빵 하고 떨어지고 이제 중요한 건 회복하는 건데, 회복하는 게 더 무뎌요. 저번보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무뎌요.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된 거죠. 정책 입안자들이 예측을 잘못했어요. 그 좀 폭풍이 컸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제일생명경제연구소 그 후지시로 코이치 씨는요, 증세 후에 판매가 감소한 품목을 보면 이제 주로 판매가 감소한 게 자동차, 가전 등의 내구성 소비재가 감소한 건 당연했고, 이건 왜냐면 비싸니까. 원래부터가 자동차랑 냉장고 이런 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었고, 이건 예상을 했었고, 근데 예상을 못했던 품목들이 화장품, 주류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요 감소한 품목들은 사치품들이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필수품이 아니에요.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들이 너무 크게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에 이제 있는 게,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어떤 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과연 내가 지금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내 노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노후 2천만 엔이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크게 퍼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내가 노후한 다음에 내 노후 문제를 위해서는 2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원 정도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약을 하고 있고, 돈을 모으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현금을 모으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증세까지 이루어져 버렸으니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그 댓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댓글은요, 아베 정권이 시작된 이후 호조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베노믹스는 세금으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뿐이고 일반 서민의 생활은 변하지 않아. 오히려 악화되고 있지. 치부의 부자들만 벌고 있을 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증세를 하고 있으니 오히려 악화한다. 그걸 모르는 정치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금으로 주가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일본 정부에서, 그러니까 연금으로 인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여기 있는 아베노믹스 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으로 이제 주식을 매입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고치를 갱신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 삶은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죠. 왜? 내 주가가 오르는 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전혀 경기가 좋았던 인상은 없는데 늘 무언가 가격만 오르던데, 증세도 있고 소비 의욕은 없어지고 있을 뿐 국민들은 느끼고 있지.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도 장래에 국가의 일을 생각하여 참고 있는 것뿐이다. 정치가들이 국민 생활을 알 리가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서민의 삶을 알아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경기가 좋아질 리가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댓글은요. 국민과 명확하게 인식이 다르네.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어떤 것도 좋아진 것도 없는데 이것도 폐렴 때문이라고 하겠지. 명백히 실패네. 급여가 오르지 않는데 소비세를 올리면 무리지.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 공무원 부분에 보너스 지급한 거지? 소비세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공무원들 여기 막 저 보너스 지급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올려서 니들 니들 공무원들이나 배불렸지 우리랑 상관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작년 말에 나온 매월 노동 통계 및 최근 경기 동향 지수의 수치로 경기 후퇴는 명확했었고 실질 임금도 감소하고 있다. 경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아래 부유층이겠지. 나는 빈곤하기 때문에 업무용 슈퍼마켓에 덕을 보고 있다. 그래도 생활이 빡빡하다. 요 1, 2년에 더 그런 느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베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 아베가 엄청나게 국민적인 인기가 있고 국민적 인기를 누려서 그게 영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일본 내에서는 이제 슬슬 아베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경제 성적까지 안 좋았으니까 아마 조만간 더 그런 논의에는 더 불이 붙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